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주년을 맞이하여 동기 동창들과 재상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고, 아유, 얘 넌 하나도 안 변했어. 너 나랑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라며 그야말로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며 많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는 그 상봉 자리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가 그 무렵에도 소식이 끊긴 채 지내던 중학교 때 친구를 광화문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가까운 찻집에 들어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결혼했는지 묻자 친구 얘긴즉슨 지금의 광교 골목에서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처 회사에 영국에서 우리나라 지사로 파견 나온 영국인이 친구 가게에 카세트 테이프를 사러 왔다가 호감을 갖게 되어 사귀고 결국 결혼했다는 겁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드디어 어느 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친구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는 친구의 영국인 남편은 국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불고기 순으로 한 가지씩 먹는 거였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눈이 동그래진 저는 우리나라 식사는 밥과 국과 반찬을 같이 먹는 거라고 eat together 라고 부르짖었건만 친구와 저를 향해서 싱긋 웃을 뿐 여전히 자기만의 순서대로 먹고는 식사를 끝내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친구의 남편이 식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수프 먼저 먹고 빵, 샐러드, 그리고 고기나 생선 같은 메인 요리를 먹는 순서에 따른 식사법이었던 거죠. 어리둥절해하고 당황해하는 저를 보며 친구는 이미 자기가 수없이 얘기했으나 영국인 남편은 냅둬, 나는 내 식으로 먹겠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친구 남편이 야채라 여겨 김치를 단독으로 먹고 주 요리라며 불고기만을 따로 먹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속으로 어휴 저거 되게 짤 텐데 웃잔디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식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친구가 여수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하니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 후로 친구가 남편의 고향인 영국으로 갈 때까지 여러 차례 다시 만났는데, 또 한 번 영국인 남편은 우리랑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사실을 또 한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친구가 아이를 낳고 집으로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친구는 남편이 외국인이라 아이 양육 방법이 자기랑 너무 달라서 곤욕스러울 때가 많다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퇴원하자 친구는 당연히 아기를 데리고 자려고 자기 부부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애는 애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재우라고 하더랍니다. 친구가 놀라서 아니 갓난아기를 어떻게 혼자 재우냐고 말해도 끄떡 안고 따로 재우라고 단호히 말하더랍니다. 남편의 태도와 말투가 하도 단호해서 하는 수 없이 아기를 아기방에서 따로 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친구가 급히 달려가서 아기를 달래다가 그만 아기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조금 후 자기 옆에 아내가 없는 걸 발견한 남편은 팬티바람에 쫓아와서 너는 나와 부부니 같이 자야 하고 아기는 아기 나름대로 혼자 자야 된다고 친구 손을 잡아 끌어 자기네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친구와 외국인 남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친구의 외국인 남편이 우리나라 밥 먹는 방식이나 갓난아기를 따로 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등은 모두 문화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러니 어쩌면 친구 부부의 경우야 남편이 외국이니까 서로 다를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으며 같은 우리말을 쓰는 동포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서 외국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외계인과 살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따로 살던 오빠네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의 일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나라의 안보상의 이유로 통행금지가 있었고 3교대를 해야 되는 간호사들은 저녁 근무가 끝나면 밤 12시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는 간호사 기숙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기숙사에 지냈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 불이 나서 모두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없이 오빠네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근무해서 피곤해서 퇴근했는데 하루는 엄마가 나를 붙잡고 니네 새언니는 주방 세제인 트리오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고 새언니와 사이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날은 퇴근하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울상을 한 새언니가 내 방으로 따라 들어와 고모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트리오를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시고 제가 살림하는 방법이 모두 못마땅하신가 봐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트리오를 많이 쓰건 적게 쓰는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엄마와 새언니에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들과 하루 종일 지내느라 힘들었는데 마치 집에 와서도 연장 근무를 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고 이런 날들이 잦다 보니 워낙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가 지금의 남편, 그 당시 남자친구에게 빨리 결혼하자. 만약 당장 결혼 못 하겠다면 다른 남자하고라도 결혼하겠다고 충격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 집은 하늘 사셨던 시아버님이 뇌경색으로 편찮으셔서 가세가 기울고 있는 데다가 번듯한 대학을 나와 취직할 줄 알았던 멀쩡한 아들이 취직할 생각은 않고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으니 남편은 부모님께 면목이 1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학생 신분이니 경제력이 꽝인 상태인데 갑자기 사귀던 여자가 결혼하자고 협박을 해대니 그 얼마나 총체적 난국이었겠습니까? 아무튼 혼자 맘대로 편하게 지내던 기숙사가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대식구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하루는 엄마로부터 다음 날은 새언니로부터 하소연을 들어야 했던 게 너무 힘든 이유가 되어 형편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채 결혼을 감행한 그 다음은 어땠는지 안 봐도 비디오 1, 2, 3편이겠죠. 다시 서로 다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7년을 사귀다 결혼하여 금년이면 42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 부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편은 그 연배 남자치고는 집안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난히 불편을 느끼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이 빨래 개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쪽이 보이게 빨래를 뒤쪽으로 돌려서 개는데 반해서 남편은 꼭 앞쪽이 안으로 가게 개켜서 무슨 옷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킨 옷을 다시 일일이 펴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땐 남편이 개켜놓은 옷을 보면 아유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아니 그렇게 여러 번을 얘기하면 어린애도 이렇게는 안 되겠네 라면서 푸파푸파 하게 됩니다. 푸파푸파 하게 되는 저변엔 남편의 옷 개는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다른 집 부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루는 아내가 유튜브를 보고 저녁 식사로 전주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날따라 너무 맛있고 특히 비빔밥에 넣을 양념고추장이 어찌나 잘 만들어졌는지 너무 흐뭇해서 남편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밥으로 전주 비빔밥을 만들어 놓았으니 빨리 씻고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다 시친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갖은 나물을 곁들인 비빔밥을 내주며 내가 먼저 먹어보니 양념고추장은 2숟가락 반을 넣을 때가 제일로 맛있으니 당신도 그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못 들었는지 양념고추장을 1숟가락 반만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식탁 옆에서 지켜보던 이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여보 양념고추장을 2숟가락 반을 넣어야지 맛있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니 아까 낮에 매운 육개장을 먹었더니 속이 좀 쓰려서 좀 덜 맵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식탁 옆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결연한 태도와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글쎄 2숟가락 반이라고 라면서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그 집만의 풍경일까요? 친정엄마와 새언니 사례에서 보듯이 설거지할 때 트리오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양념고추장을 2숟가락 반을 넣어야지 왜 1숟가락 반을 넣느냐, 육개장에 들어갈 대파의 길이를 왜 3cm가 아닌 5cm로 써느냐 등등. 남들이 보기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자기 방법과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틀렸다, 잘못되었다 생각하여 자기 식대로 고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 걸작품들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나 모자이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조각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조각보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조각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이 귀하던 시절에 옷이나 이불을 만들고 남은 조각천을 활용하여 만든 보자기입니다. 번듯한 헝겊이 아닌 자투리천으로 만들었으니 크기도 제각각이고 색깔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려질 조각들이 한데 어우러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였으니 조각보에는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헝겊 자투리 하나도 아껴 다시 사용하였던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즉 조각보는 버려질 수도 있는 폐기물이 새로운 모양새로 갖춰 아주 쓸모가 많은 물건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게다가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회용 비닐봉지에 비해 보자기는 몇 번이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이니 요즘처럼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시인 시절엔 친환경적으로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보자기의 보자는 복자에서 유래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복을 쌓는 의미에서 보자기로 부르게 되었다네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자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보자기는 물건을 덮거나 싸서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건을 이동하는 데도 요긴하게 사용되는데 과거 좁은 주거 공간에서 아주 효과적이죠. 사용할 때는 넓게 펼쳐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반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서 부피감이 없이 보관할 수 있으며 여러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주로 물건을 싸거나 밥상을 덮는 용도로 사용되던 조각보는 이 외에도 이불보나 문에 치는 발로 이용되었고 멋을 내면 예단이나 혼수품을 싸는 데도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에 다닐 때 수혜 시간에 조각 이불을 만들었는데 친한 친구 중에는 그때 만든 조각 이불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각보들을 보면 짜투리 헝겊이라는 자료상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조각보의 가치가 있고요. 게다가 그게 뛰어난 몇몇 안 되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느 집 평범한 여자들의 손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놀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각보가 얼마 전부터 용도가 훨씬 다양해져서 벽걸이, 방석, 이불, 의류나 장신구에 다양하게 쓰이는 것은 물론 한낱 생활품에 그치지 않고 조각보의 색상과 면 구성 형태를 활용해서 가구나 공예, 건축 등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조각보가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에서도 전시되는 것은 물론 조각보가 K문화재로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널리 전시되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기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전에는 나와 다른 것은 영 불편하고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하여 고쳐주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조각보를 다시 보고 나서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답고 신비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각보는 한마디로 다채로움의 극치 최고봉인 거죠. 다채롭다는 말의 뜻은 어학사전에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한데 어우러져 호화스럽다라고 나와 있던데 저는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다양하다라는 단어보다 다채롭다는 단어가 훨씬 이쁘고 산뜻하며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다채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자니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박은빈 배우가 대상을 받은 후 발언한 소감이 갑론을박을 일으키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제게는 박은빈 배우의 소감 중에서 또 전보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했어요 라고 말하는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만 깨우쳐도 굉장한 통찰력일진데 겨우 30살의 나이의 배우가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했다는 그녀의 소감을 들으니 저 배우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곧장 목소리를 높여 축 짜고 덤벼드는 우리 사회 곳곳에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 더 나아가서 다름을 넘어서는 다채로움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